원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 9주차 지난주에 그 중간고사를 봤습니다만 여러분 워낙 그 시험에 잘 응해 주셔가지고 거의 뭐 세 분 다 95점 이상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좋은 성적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자 이번 주는 해외 시장 조사에서 일단 앞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외 시장 조사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유형과 관련 사이트, 그 다음에 취득 방법, 다음 작성 요령, 상품 정보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바이어 정보 발굴 요령까지 지난주 했고요. 그 다음에 바이어 신용 정보 파악 요령과 보도자료 작성 요령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제 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이오 신용조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이오 신용조사는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차피 B2B든 B2C든 C2C든 어떤 형태든 간에 거래관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상대에 대한 신용입니다. 그게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어떤 뭐 형태든 마찬가지입니다만, 자,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해주기 위해서 한국보험공사, 즉 한국무역보험공사, 무보라고 약칭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따다다 ksure.ol.kr에서 그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고, 또한 이러한 신용조사는 아마 2, 3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조사 비용이 결코 비싸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실질적인 조사 비용보다 뭐 작게는 10분의 1, 크게는 100분의 1 정도의 조사 비용만 있으면은 이런 부분들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대행을 해주기 때문에 이용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환 4페이지 보시면은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사이버 영업점 한국무역보험공사 회원가입을 통해서 로그인하고 그 다음에 신용조사 신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사에 의한 신용조사, 조사기간이 통상 한 3, 4주, 약 한 달 정도 길어도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달 안에 보고서 또는 조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워낙 최근의 산업들은 급하게 변하기 때문에 이런 기간이 지나버리면은 또 새로운 강자, 또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길어도 한 4주 정도면은 이런 신용조사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한 평가도 해서 신용등급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다시 뒷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고서 조회를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는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는 기존 조사 자료를 합니다만 최근 6개월 내 조사가 완료된 것을 리바이벌해서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경쟁 대상자 또는 조사 대상의 바이어가 늘상 해왔던 일, 또 회사에 대한 일, 또 개인이 기타 정보에 대한 부분은 거의 한 7, 80%는 그대로 유지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대로 활용을 하고, 신규 조사에 대한 항목에 대한 부분, 그래서 국가상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명 등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런 산업 구조에 대한 부분은 그게 같이 가져간다 치더라도 이 시장에 우리가 침투할 때에 어떠한 대상인지를 정확히 얘기해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대상이 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아이템을 주고 조사의 결과물을 받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무역보험공사의 바이오 신용조사 이용 절차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아마 지금 교재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 홈페이지 치고 들어가면 이렇게 초기화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사이트를 들어가면은 항목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지원사업, 보험 종목, 고객 참여방, 다음에 정보광장, 유성보, 회사 소개, 정보 공개, 열린 혁신 국민 참여라는 코너들이 있고,
특히 그 조사에 대해서는 그 아래쪽 보시면은 수입자 신용조사 그리고 중소 중견 특별지원 등 그 일단 보험공사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부분들을 주요한 부분들을 다시 이걸 항목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보험료 지원, 그 다음에 환리스크죠. 그 다음에 국외 보상관계, 또 어떠한 수출입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그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을 드는데 이 관련 아이템 또는 관련 형태에 대한 관련 국가에 대한 또 관련 규제에 대한 가장 적절한 보험이 무엇인지를 또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제도개요, 이용 절차,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제도개요는 해외 지사 및 세계 신용조사 기관과 연결하여 해외 소재 기업의 기본 정보, 재무 정보 등의 신용조사를 실시한 후에 의뢰인에게 조사 보고서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예. 국외기업에 대한 심층조사가 필요하거나 신용조사에 기타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부득하게 실제 조사 소요기간이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로 4주에 걸쳐서 대부분 기존 조사는 거의 한 7, 80% 되고 신규 조사에 대한 무리 한 20, 30% 들어가는 부분들이 동일 아이템 또는 유사 산업인 경우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이게 신규인 경우는 또 시간을 조금 더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국내 기업이 무보에 의뢰를 하면은 무보에서는 국내 또는 현지의 조사 기관에 조사 의뢰를 한 다음에 국외 기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다시 리턴백을 받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승금이 아니고 일단 조사한 다음에 조사 결과물에 대한 그 후불제의 그 수고비를 그러니까 관련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신용조사 보고서 종류에는 요약보고서가 있고 그 다음에 풀 리포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각 그 회사에 대한 신용조사에 대한 부분을 대부분 한 4단계 정도 나누고 있습니다만 해외 바이어 신용조사도 요약보고하고 풀 리포트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약보고서에는 일반 현황, 신용등급 평가정보, 수출보험 이용 정보 등이 나타나 있고 목적은 수출보험 부보를 위한 등급 책정에 대한 부분, 등급 책정 다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형태는 보고서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 교환 보시면은 국외기업 신용평가 보고서에서 제목이 나와 있고 오른쪽에 보면은 그 요약 보고서 형태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수익성, 그다음에 유동성 뭐 등등 성장성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 평가해서 조사 보고해서 보고서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풀 리포터는 신용조사 보고 원본 플러스 요약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요약 보고서는 대부분 이제 한글로 번역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고 풀 보고서는 신용조사 보고 원본 풀 리포터에다가 위에 부분을 더 추가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국외 기업 정보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형태를 보시게 되면은 자, 이거는 원문 보고서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조사된 내용에 대해서 뭐 영어로 또는 뭐 한글로 이게 옆에 번역을 달아놓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형태로 해서 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소위 말해서 재무 정보에 대한 부분들, 회계 정보에 대한 부분들은 그 단어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 동일 단어라도 의미가 틀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그 찾아보고 정확한 의미를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한 4, 5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 중에 2페이지만 셀렉트해서 지금
안을 해놓고 다 요기 된 다음에 위에서 얘기했던 요약보고서까지 유출이 되는 게 풀 리포터가 되겠습니다. 네. 신용조사 보고서 조회 방법은 기존 자료 구매는 기평가된 보고서 구매하는 방법, 6개월 이내 기평가된 보고서 다운로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1차 시장조사할 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나라에 이미 조사된 보고서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6개월 이전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거의 최근 거라고 보는 경향이 있고요. 자, 신규 신청은 별도로 다시 조사 신청을 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접수해서 해외 조사기관 앞으로 조사 의뢰를 하고 통상 3주 또는 4주 정도의 소요기간을 잡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3, 4주 잡는 것 중에서 앞에 기평가된 보고서가 거의 한 7, 80% 정도의 중복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새로운 버전 부분이 한 3, 40% 더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새로운 3, 40% 양이라도 상당한 시간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무역보험 바이어 신용조사 이용 절차입니다. 신용조사 보고서 조회 방법은 조회 가능 시기는 공사에 의한 신용조사 완료 시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사 기간 동안에는 조사 중이라는 것만 나타나 있고 보고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왜? 보고서가 없기 때문에. 그죠? 조회 방법은 사이버 영업점에서 직접 내가 신청한 사이버 영업점에 직접 조회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는 매월 초 마스터 사용자 이메일로 발송이 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회원 가입이 되어 있고 가입된 회원들이 항상 시장조사에 대한 보고서를 요청을 하기 때문에 거의 정기적으로 또는 자주 그리고 다양한 유통 쪽에서는 이런 다양한 또 많은 양의 보고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의 매달 일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이러한 제도는 2010년도 1월부터 시행이 되고 사이버 영업점에서도 직접 조회 출력하여 사용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놓고 이러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용조사 완료일 2월 27일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향후 신용조사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는 경우입니다. 그죠? 자, 이런 경우 당연하죠. 자, 이게 뒤에서 다시 보겠습니다만 금액이 높지 않습니다. 30만 원 미만대인데 이런 부분들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직접 해외 시장조사를 나가면은 이에 대한 비용의 10배 또는 100배 이상의 비용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채무를 남기지 않고 아마 무보에서 차기 신용조사를 제공해주지 않는 걸로 아마 끝나는 것 같아요. 예. 자, 수수료 미납권이 있는 경우는 납부하신 수수료는 미납권에 우선적으로 결제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조사 의뢰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수수료 미납된 부분에서는 돈을 넣게 되면은 먼저 조사된 조사 보고서의 수수료가 먼저 차감이 되는 이런 형태로 결제의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신용조사 보고서의 종류입니다. 요약보고서는 일반 현황, 신용등급 평가정보 및 수출보험 이용정보, 또 그리고 풀 리포트는 요약보고서, 그 다음에 신용조사 보고서 본문, 아까 앞에서 여러분 보셨지, 보신 바와 같이 영어로 해서 한 3에서 15페이지 정도 구성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게 요청 내용에 따라서 더 양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렇게 정해진 항목에 대해서 요약 형태로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습니다. 자, 무부신용등급은 ASF급입니다.
그래서 무역보험 가입 시 인수 가능 등급 A급이 최고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G급은 A, B, C, D, E, F, G. 그 F급까지는 인수 가능 등급이 되고, 그 다음에 G급은 인수 제한 등급입니다. 보험가입 여부는 영업 담당자를 통해서 문의를 하게 되고, R급은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인수 불가 등급이 됩니다. 그래서 A, B, C, D, E, F, 그러니까 8급 등급이 되겠습니다만, 예. ASF는 인수 가능 등급, G급은 인수 제한 등급, R급은 인수 불가 등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수료는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서 일반 조사는 33,000원입니다. 재무제표가 아주 빨리 있을 경우는 22,000원 정도, 그리고 풀 리포터는 49,500원에 재무제표가 미비한 경우는 33,000원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신용조사의 내용이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공통은 안내문, 그러니까 공통은 안내문 형식으로 해서 신청 서류 및 서류 준비 안내를 해주고 있고, 국내 신용조사는 신청 서류를 통해서 법인기업, 개인기업, 보험이용 국내 법인기업, 그리고 마스터 대표사의 지정 신청서 등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나눠서 그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국외기업 신용조사는 신청 서류를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신용조사 수수료, 환급 신청서 등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역보험공사에 들어가시면은 이런 부분들이 사이트를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하나하나 눌러보시고, 그러니까 모르셔도 됩니다. 자,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일에 대한 내용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부분.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역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상상적으로만 한 번쯤 훑고 나면은, 해외 시장 조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은 내가 이제 뭐 지식이 늘었다고 그래야 되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건 상식선에서 아마 공부를 해야 될 거고,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해외 수출 업무에 종사한다면은 이보다 훨씬 많은 지식과 많은 경험을 쌓아야지 원만한 직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신청 서류 및 서류 준비 안내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 신용조사 신청 방법 안내입니다. 네. 자, 국내 기업의 신용조사에 대한 부분은 신규 가입의 수행업체, 재무 자료가 미비하여 평가가 보류된 미평가 업체, 그리고 기존의 평가 등급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업체 등에 대해서 국내 기업 신용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외기업 신용조사는 무신용장 거래 국외기업에 대해서 신용조사를 합니다만은, 자, 신용장 거래에서는 이미 은행 등에서 그에 대한 기업의 신뢰를 해주기 때문에 이미 돈이 은행에 잠겨 있고, 그에 대한 부분들이 물건만 하자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수출업체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굳이 신용조사에 대한 부분은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초기 시장조사할 때는 하는데, 신용장이 거래된 상태에서는 신용조사를 하지 않고 대신에 무신용장 거래 국외기업에 대해서 이런 조사를 진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가로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신용장 거래의 경우 국외기업 신용조사가 불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평가된 등급 유효기간이 경과한 업체 대충 1년입니다. 실제로 해외 무역 거래 관계가 굉장히 많을 때는 1년도 조금 위험한 기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면은 6개월, 짧게는 3개월에서 수시로 그 회사를 알아보고,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그쪽 나라에 우리가 그 뉴스 매체에 같은 데 들어가서 또는 그 상대방 나라에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하고자 하는 바이어가 소속된 나라에 우리가 나름대로 그 계속 그 탐색을 통해 가지고 그 업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신문 기사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한 정보를 담당자들은 수시로 접수를 해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요약 보고해서 상사들한테 보고하고 향후에 계속 일어날 수 있는 무역 거래에 대한 부분들을 시일을 갖고 할 거냐 아니면은 위험에 사전 대비할 거냐 사장 5장에서 여러분들 배웠습니다만은 미리 대비할 거냐는 부분을 미리 뭐 쉽게 표현하면 선수를 치는 그런 충실한 업무 수행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아까 좌측에서 여러분한테 국내 기업 신용조사 신청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다 그죠? 자, 그에 대한 방법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사이버 영업점 회원가입을 하시고 회원가입 문의는 1588-3884인데 이거 뭐 여러분이 아마 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자, 회원가입하고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잘 기록해 둬야 됩니다. 저도 이게 지금 사이트 활용하는 사이트들이 꽤 많고 제가 통상 한 60개에서 70개 정도 이용합니다만 거의 가능한 같은 아이디 패스워드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게 한 4-5가지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가끔 헷갈려요. 그래서 제 항상 노트에 이런 걸 리스트업 해가지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항상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뀌면 바뀐 대로 바로 적어 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수첩이 있는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내가 기억을 못하는 경우는 밖에서 이 사이트를 활용하려고 들어갔을 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몰라서 난감해해서 실기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관련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국내 기업 신용조사 의뢰서, 그 다음에 신용조사 의뢰 하단에 기재된 첨부 서류 중 해당 서류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두 가지 형태인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자 이걸 프린트아웃해서 그 양식을 통해서 작성해서 사인이나 지장을 찍어서 그에 대한 스캔을 떠서 접수시키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있는 그대로를 통해서 작성한 다음에 바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기관마다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예. 신용조사 의뢰서 하단에 기재된 첨부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를 또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관련서들이 통상 작게는 3-4가지부터 크게는 뭐 10개까지 정도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관련서를 다 찾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일단 본서류에 대한 부분들은 그 사이트 안에 있는 그 양식을 이용해서 쳐놓으면 되고 나머지 유천물에 대한 부분은 이걸 다 스캔을 떠서 그대로 다시 붙여서 버리는 방법을 해야 됩니다. 예. 제가 지금 컨설팅 하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서류가 들어가는 것들이 뭐 처음부터까지 해서 20가지씩 들어가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고는 3-4가지만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마 그 신뢰 형성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가끔은 이런 약식으로 갔을 때 이게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시 또 환원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자, 외부 세무 조정 기업의 경우는 세무사가 직접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에 재무제출센터를 통해서 재무제표 입력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평가 의뢰기관이다. 그러니까 내 회사다 하면은 이런 부분을 우리 세무서,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나 회계를 지원해주는 세무사들 또는 회계사들하고 연계시켜가지고 우리가 넣지 않더라도 그쪽에서 바로 넣거나 아니면은 그 조사기관 무보에서 그쪽에 있는 우리 자료를 그냥 가져가서 볼 수 있게끔 이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국외기업의 신용조사 신청 방법입니다.
홈페이지에 사이버 영업점 회원가입 시 부여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합니다. 그죠? 그 사이버 영업점 화면에서 국외 기업 신용조사를 클릭해서 자, 국외 기업 신용조사입니다. 이 조사의 그 어떤 사이트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동일 사이트라도 들어가는 경로가 틀립니다. 자, 안내에 따라서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대신에 내용을 여러분 나중에 또 보게 되시면은 어떤 내용이 들어간지를 꼭 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리고 가능한 이 부분에서 산업 분류에 대한 부분 등등에 대한 상세한 그 분류 코드에 따라서 그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굉장히 엉뚱한 그 조사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조사 시에 혼선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조사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규정하고 내용을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는 국외기업 신용조사 의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무역보험공사에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우편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방법은 홈페이지 지원사업, 지원서비스,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의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을 합니다. 자, 요약 보고서는 일반 현황이 들어가고 신용등급 평가 정보 및 수출 보험 이용 정보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풀 리포트는 앞에서 이 요약 보고서가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신용조사 보고서의 원본 앞에서 말씀드렸던 약 13에서 15페이지 정도의 영어 원문 경우에 따라서는 가로에서 거의 그 단어를 풀어주기도 합니다만 그런 보고서 같이 들어가는 그런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역보험 신용등급은 A부터 F까지 6등급에 대해서 무역보험 가입 시에 인수 가능 등급으로 보고 A급을 최고의 등급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G급은 인수 제한 등급입니다. 보험가입 여부는 영업 담당자를 통해서 문의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R급은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인수 불가 등급입니다. 네. 이게 보험이란 게 뭡니까? 또 보험이란 게 어떠한 그 위험 상황에 어떤 피해를 봤을 때 그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의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게 보험인데 신용등급이 어느 정도까지는 이런 보험가입을 허용함으로써 보험금을 받고 일부 그 보험에 대해서 많이 터질 수 있는 부분을 물어주는 기능이었습니다만 아예 G급, R급은 위험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뭐 그냥 일단 불가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A부터 F급은 사고 날 위험이 별로 없지만 G급하고 R급은 사고 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이 사고에 대비한 그 손해배상에 대한 보증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또 분류하는 것도 되네요. 그래서 G급, R급만 많이 있어서 만일 이걸 계속 허용을 해준다면은 뭐 보험사가 망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자동차 보험들 보면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사고 내면은 요율이 높아져가지고 엄청 큰 돈을 내게 되고 그리고 사고가 한 번 나면은 3년 동안 보험금에 대한 할인 혜택이 없어서 지속적으로 상당히 내는 금액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반 조사는 33,000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리뷰합니다. 재무제표 회계정보가 미비시는 22,000원으로 그다음에 풀 리포터는 49,500원입니다. 재무제표 미비시는 33,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납부하면은 보고서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그 수수료로 지급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요약보고서 내용에 대한 부분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정보가 들어가는지를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국외기업 개요, 기업이 개요입니다. 그죠? 최근 신용평가 이력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게 신용평가 이력은 회사란 건 잘 되다가 나빠지는 경우 또 나빴다가 잘 되는 경우들은 형이 있습니다만
가장 좋은 건 좋은 상태에서 스테디하게 가는 게 제일 좋겠죠. 예. 그런 부분들을 소위 말해서 셀러 입장에서 바이어들에 대한 신용평가를 우리가 듣고 이해함으로써 지속 가능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특이사항들, 그리고 그 바이어의 주주가 누군지, 그리고 관계회사가 어떤 관계에서를 가졌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물자나 상품이나 서비스 수출할 때 해당되는 기업 말고도 그에 대한 계열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경우는 거꾸로 우리가 물건을 파는데 그 물건들이 그 계열사에 우리하고 동종 경쟁 업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잘못하면 정보를 모든 게 주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수출로 셀러로서 의사 판단할 때 하나의 또 과정이 되겠습니다만. 네. 다음에 내용에는 거래은행, 다음에 결제 상태, 다음에 결제 조건, 다음에 무역보험 이용 정보에 대한, 그러니까 그 회사의 그 해외 무역에 대한 여러 가지 거래은행 결제 상태, 결제 조건, 무역보험 이용 정보 등이 있습니다. 결제 상태는 뭐 채무가 있느냐, 그러니까 물건 값을 지금 못 준 경우가 있느냐는 부분이 되겠죠, 그죠? 네. 무신용장으로 거래하는 경우 그럴 때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결제 조건은 물건 받고 30일 또는 50일, 10일 적시 또는 경우에 따라 6개월 또 가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대부분들은 거의 한 60일 이내에 다 상품을 보내주고 다 대금을 받게끔 되어 있고 빠른 건 한 보름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무역보험 이용 정보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 바이어들이 자기들이 사고에 대비해서 무역보험을 이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파는 제품을 사서 자기들이 행동이 하는 가운데 소비자와의 보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타 유통 간의 거래 관계에서의 보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우리 공급사와 수입사에 대한 무역보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리 신용이 돈독한 회사라도 대부분들은 작게라도 무역보험을 들어서 그에 대한 위험을 사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무사항들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주요 재무 항목 및 추가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매출액, 순자산, 순이익, 부채비율, 수익. 여러분 손익계산서에 대한 항목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아마 회계 전공자가 아니면은 손익계산서에 대한 여러분들이 항목에 대한 부분들을 나열해보고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산업 국외 기업과 동종 업종의 평균 신용 등급 비교하고 국가 정보와 국가 등급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취급한 아이템별로 해서 그 나라에서 인정받는 산업군에 대한 평균 신용 등급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부터 F까지인가요? 상관이 없는데 자,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D 등급이더라. 근데 D 등급은 A 등급보다 상당히 떨어집니다만은 동일 제품을 사가는 바이어 입장에서 바이어를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대부분들이 D, E 등급이더라. 그러면은 그 회사는 나름대로 경쟁사 중에서는 괜찮은 신용 등급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주의할 건 동종 업종에 대한 평균 신용 등급을 비교해서 그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부분이다. 그죠? 네. 국가정보 중요합니다. 국가정보. 자, 특히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에 지금은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도 다 거의 경쟁 체제로 해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항상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다음에 무역보험 국가별 인수방치.
그러니까 이 얼마나 그 바이어의 국가에서 그 셀러를 보호하고 또는 바이어를 보호하는 그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해당 국가의 정치 및 경제 동향 등도 필요합니다. 예. 이거는 위에 뭐 국가정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 제가 아마 4장, 5장인가요? 그래서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당 국가의 정치 및 경제 동향.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에서 인건비가 높아지면서 저기 베트남으로 많은 그 업체들이 현지 공장을 옮겨가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또 베트남의 그 한국 기업을 대하는 태도들이 다소 변하는 것들이 있어서 한국 기업들이 지금 그 동남아 중에서 베트남을 떠나거나 아니면은 인도 쪽으로 다시 공장을 옮기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 왕왕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행한데요.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지금 나서서 상대방 국가들 달래주고 계속 그 러브콜을 통해서 신뢰를 주는 그런 작업이 돼야 되는데 아마 한국 국가적인 지금 정치에 문제가 있는지 지금 하여튼 답답한 부분이 많네요. 그래서 특히 그 정부나 국가는 개인이나 기업이 영업을 하고 그에 대한 그 이득을 취하고 국가에 세금을 내고 또 더불어 나라의 그 소위 말해서 부국 강령을 위한 여러 가지의 결과물들을 국가가 보호해주는 이런 정책을 많이 펼쳐야 돼요. 그래서 외교관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현지에 나가 있기도 합니다만, 자, 그런 부분이 좀 최근에서 아쉬운 부분이 조금은 있습니다. 자. 자, 무보, 무역보험, 신용정사 등급 기준입니다. 그죠? 아까 A부터 F까지 6등급이고 GR 해서 있습니다만, 자, 각각의 그 신용등급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등급 엑셀런트라 표현합니다. 자, 수입자의 지급 능력이 탁월하고 재무적으로 우수한 신용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그 신용에 대한 부분은 최근 1년 진행을 하는데 제일 좋은 건 수년 전부터 꾸준하게 좋은 그런 지급 능력을 갖고 있으면 더 좋겠죠, 그죠? B 등급 very good입니다. very good, very good. 수입자의 지급 능력이 양호하고 전반적으로 강한 재무적인 신용 상태를 유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excellent는 뭐야? 탁월하고 그 다음에 very good은 뭐야? 양호하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는 good입니다. 수입자의 지급 능력 및 전반적인 신용 상태가 양호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A, B보다는 못하지만 그런대로 뭐 거래할 만하다. 영어로 표현하면 good not bad, 나쁘지 않다 이런 형태인데 이런 형태는 DE급에도 뭐 D급 정도에도 표현이 그러니까 C, D급은 not bad의 개념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average 수입자의 전반적인 신용 상태가 보통 수준이다. 그래서 자, excellent, very good, good, average 됩니다. average는 평균의 개념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E급은 poor입니다. poor. 수입자의 지급 능력이 매우 열등한 상태고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신용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very poor. 수입자의 지급 능력이 매우 열등한 상태고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신용 상태. 그러니까 A급부터 excellent부터 점점 나빠지는 게 어디까지 F급까지 가는 그런 형태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G급은 courteous or uncertai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확실한 개념입니다. 그렇죠? 수입자의 신용 상태가 불량인 수준으로 추정되거나 신용정보 자료 불충분으로 정확한 신용 상태를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 이렇게 우리는 G등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R등급 Restricted
맹클룹 제한되거나 아니면 파산 이런 개념입니다. 자, 수출 보험 사고가 난 상태이거나 이와 관련된 수입자 또는 수입 중지나 파산 선고를 당한 수입자. 자, 다시 이제 정리해서 드리면